자, 내일은 좀 탄력적인 흐름이 나와주기를. 미국장의 흐름이 좀 과도하게 미끄러졌지만 펀더멘탈이 안 좋아져서가 아니라 지표가 긍정적인 가운데서의 차익 실현 욕구,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기준에 선물 쪽에 반등이 일부 있다 할지라도 뭐 2%의 나스닥 조정이 2.5%, 그리고 다우지수 S&P 500 지수의 2% 조정이 일본 쪽에 1.3%까지,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는 1.68까지 밀려 내려가는 흐름이 된 것 같아요. 호주 쪽도 동반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쪽인데 그쪽은 0.3에서 좀 잘 마감이 됐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버거운 그런 위치가 되는데 하나하나 냉정하게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놓고 보는 부분은 다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벅차긴 합니다만 삼성전자의 흐름이 고점 대비해서 이제 6% 밀려 있다라는 거죠. 지금 시장이 2,417포인트입니다. 기존의 시장은 미끄러져 있고 IT와 2차 전지가 강할 때 굉장히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거, 그것도 좀 염두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2,417포인트니까 뭐 월말까지 2,700도 필요 없고 다시 1월 말 2월 초처럼 2,500포인트, 그러니까 하루에 사실상 3% 이렇게 움직여 버리면은, 그렇게 움직여 주면은 70포인트거든요. 그럼 바로 2,500이에요. 그럼 3% 등락이 나올 수 있느냐 했을 때 아니 1.6%의 조정도 나오는데 왜요? 2%또 주간 단위에 3%, 4% 충분히 나올 수 있죠. 1월 이후의 흐름으로 감안했을 때도. 결론적으로 일단은 뭐 시장이 이 기준에서 2,500포인트 수준까지 올라온다 했을 때 대략적으로 3%대 뭐 4%라고 잡을까요? 2,500 넘긴다고 치고, 그럼 4%의 기준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하반기의 신고가, 하반기 고점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 4% 반등이면 일단은 뭐 그 위치가 긍정적일 것으로, 그리고 주력주의 기준으로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 주력주의 기준은 수급이 메이저급 종목에서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입돼 있다라는 거고, 결론적으로 지금 오늘 기준에서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뭐 오늘 기준의 수급은 260만 주 정도 물량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누적 수급이 이렇게 버거운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시장 3% 수준 올라올 때 최소 4, 5%, 1.5배, 4, 5%, 또 2배, 6% 이렇게는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하반기 고점 넘길 수 있다. 하이닉스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 기준도 이번에 1월 저점 찍고 1월 6일, 뭐 1월 3일, 1월 3일 뭐 그 저점을 찍고 돌리는 그 기준점에서 단기적으로 고점 찍고 눌린 폭의 기준이 똑같이 6%예요. 삼성전자랑 마찬가지로. 근데 1월 이후로만 따지면은 30% 올라오고 6% 눌림이죠. 응? 결론적으로는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장지수 2,500까지 돌린다 했을 때 주도력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고점 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삼성전기 마찬가지입니다. 7월 이후에 1월 달에 누구보다 먼저 1월 달에 7월 하반기 고점을 다 뛰어넘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6주 이상의 횡보, 그리고 이번에 다시 고점 넘긴 이후에 다시 4.68입니다. 시장 2,500포인트 넘기는 기준 잡았을 때는 얘도 그 위치면 신고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자라는 게, 힘겹지만 IT는 그나마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다. LG전자도 지금 4.5면 굉장히 많이 밀렸잖아요. 근데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러면 IT의 비중을 우리가 하이닉스, 삼성전기에서 공식적으로 15%씩 30%를 채워놨어요. 그럼 30%의 기준을 잡았을 땐 그나마 위안이 된다는 거죠. 30% 기준 잡았을 때 그나마 위안이 된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의 2차 전지의 기준에서 좀 놓고 볼 건데, 자동차부터 먼저 보고 2차 전지를 볼게요. 자동차의 기준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12월 말 대비해서 15.75 들어 올려놨어요. 시장은요, 사실상은 2,500까지 못 들어 올린 거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시장의 흐름은 뭐 10%, 그러니까 15%까지 안 나온단 말이에요.
또 이번 고점 대비해서 3.2 밀린 거니까 결론적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2,500일 때는 긍정적으로. 그럼 현대차까지 해서 20%. 그럼 IT 30%, 현대차 20%, 50%예요. 50%가 일단 시장 대비해서는 그나마 강하고 제한적으로 빠졌고 얼마든지 기회가 되고, 시장이 여기서 무너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는 다 팔고 쉬어야 되는 게 옳죠. 시장이 무너지는데 내 종목만 가기를 원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예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나 IT가 선별적으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나타내주면서 시장은 상당 부분을 견인해주는 모습, 그런 흐름이라면은 시장이 상당 부분 견인된 거지 신고가 낼 리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2차 전지는 사상 최대치 신고가, 그것도 소형 잡주가 아니라 대형주, 시가총액 1위 종목에서부터. 그래서 그러한 흐름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시장이 무너지기 때문에 다 같이 무너져야 되는 그 시장 흐름이다. 패닉 상태의 시장 흐름이다. 글로벌 시장이고 뭐 경제 지표고 나발로 다 필요 없이. 그러면 다 팔고 쉬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윗방향으로 되돌림을 놓고 본다면, 여기저기 나와 있는 우리가 지금 변동성 매매 기준에 VIP 계좌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종목 검색기로 놓고 본다면 SBB테크가 상한가를 일단 어찌됐건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출되고 나서 10% 이상의 변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력주 다 팔아서 글로 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50%까지의 기준, IT와 현대차의 기준까지는 그나마 방어력이 형성돼 있다. 그럼 그 다음 범위가 LG화학이란 말이에요. 지금 1월 이후에 포트폴리오의 전략의 기준에 그 LG화학 기준도 지난 8월 고점을 넘기고 하반기 고점을 11월에 넘기고 그러고 나서 12.37%나 밀려 있어요. 그런데 7월 저점 대비해서는 33% 들어 올려져 있습니다. 시장은요, 지금 오늘 1.6 빠졌기 때문에 작년 6월 말 종가 대비 3%대 강세예요. 시장은 7월 이후에 3%의 강세고 LG화학은 33%의 강세예요. 물론 최근에 들어오신 경우에 비중에 대해서의 흐름, 고점 대비 8%나 밀렸으니까. 그런데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저점 대비 15%, 16%에 달하는 강세를 일단 유지하고 있다. 나는 하필이면 고점에 잡았어요, 이번에 잡았어요 라고 하신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사숙고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2차 전지 쪽으로도 분류를 하죠. 그 기준에서 시장에 돌려질 때 2차 전지가 소외된다, 이제부터 쉬어간다라는 거는 가능성이 조금 제한적이라고 보여요. 미국 쪽에서의 그 테슬라가 원체 70% 가까이 밀리고 나서의 반등이기 때문에 추세 강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 시장 흐름도 그렇고 모든 게. 결론적으로 LG화학이 시장이 2,500포인트 돌리는 관점, 그 기준에서 충분하게 되돌림의 흐름, 그 흐름을 강하게 가져갈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번에 고점 대비 8.52% 밀린 것에 대해서는 버겁습니다만, 그리고 나머지 2차 전지는 하나솔루션하고 항공주 보고 나머지 2차 전지 보겠습니다. 하나솔루션이 이번에 너무 많이 맞았어요. 하반기 전체 기준에서도 26% 말도 안 되는 조정이 형성이 돼버렸고, 1월 이후로 따지더라도 현재 기준에 시장 등락률에도 못 미치고 고점 대비 17%입니다. 과연 얘가 이제 살아나 줄 수 있을까의 기준인데, 오늘도 말 같지도 않게 100만 주예요. 근데 냉정하자라는 거는 100만 주의 물량이지만 이게 1억 9,100만 주짜리이기 때문에 0.5%, 0.6% 수준의 물량이라는 거예요. 1%까지는 일단 아니다. 우리가 기준 잡을 때 1% 이상이냐 아니면 0.5% 이상이냐. 그러니까 1% 물량이 나오고 또 1%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그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제 1% 이상 물량이 나왔을 때는 사실상 JP모건과 모건스탠리 물량이 상당 부분이었고, 오늘은 뭐 아름아름 여기저기서 다 섞여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안 좋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매도 강도 부분은 일부 둔화됐다. 만약에 시황을 우리가 놓고 보듯이 글로벌 시장이 연동돼서 디커플링이
해소되는 그 흐름으로 연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일단은 가격 반발력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의 기준에 투매를 설정하기보다는 시장의 반등을 보고 시장 반등 속에서 동반 반등이 나올 때 자체적인 반등 탄력이 형성되지 못한다면 그때 돼서 거래 없이 반등 찍고 눌릴 때, 그때 기준에 1%든 1.5%든 눌려 내려올 때 거기에서 비중을 추가적으로 줄이는 전략. 반등이 나오는데 거래도 터지고 수급도 살아난다면 일단은 가져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 너무 지금 버거우신 상태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1월의 기준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잘 방어를 해내자. 그러니까 IT의 30%, 자동차 20%, 그럼 50%예요. 2차 전지 부분이 뭐 아름아름 확대된 건 확대된 거고, 포트폴리오 계좌 기준에서는 25%죠. LG 화학, 포스코 케미칼. 그렇게 해서 전체 75%. 그리고 방산과 하나솔루션이 15%, 10%인데 이 방산과 하나솔루션에서 너무 지금 조정이 깊다 보니까 그걸 다 합산을 해도 계좌는 수익이긴 합니다만, 이것도 이제 뭐 에코프로를 넣어놔서 12%인 거고요. 만약에 이제 기존의 포스코 케미칼의 기준으로 이제 설정을 한 2분기의 기준에서의 수급 범위는 이게 2월일 거란 말이에요. 2월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57. 결론적으로 시장의 등락률 기준 낙폭을 못 피해갔다라는 거죠. 2월 한 달 기준에서 고 똔똔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1월 종가 대비해서 2월 종가의 기준이 거의 뭐 비슷한 위치인데 우리는 계좌 수익이 1%, 에코프로가 아닌 또 SM이 아닌 요 기준일 때 일단 그나마도 이제 뭐 2월 들어서 에코프로에 대한 매수 강도도 드렸고, 그리고 방산이나 신재생 에너지 부분의 매수 강도가 좀 다소 제한적으로 나가서 그나마 위안은 되긴 합니다만,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은 거죠. 있는 비중을 뭐 급격히 줄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하나솔루션을 그렇게 대처를 해나가고, 한국항공우주와 현대로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VVIP 방에서 질문 주셨는데 비중이 좀 높으셨단 말이에요. 세 종목 다 20%씩, 그리고 나머지 두 종목이 하이닉스, 현대차이신데 세 종목 다 20%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은 쉽지는 않으시지만 2차 전지가 전혀 없으시잖아요. 자동차하고 IT만 있고, 방산, 그리고 현대로템, 하나솔루션, 한국항공우주 20%씩 조정도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운백탱자 선생님께 연구분들은 다시 연락을 드리든 링크를 다시 주셔야 돼요. 장중 링크도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도. 그래서 한국항공우주와 현대로템을 우리는 사실상 10%로 줄여놓은 상태였잖아요. 비중이 20%까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10%로 사실 줄여놨고, 그 줄여놓은 상태에서 이제 한 방 또 두들겨 맞은 거죠. 2월에 줄여놓고 바로 그 다음에 또 두들겨 맞은 상태 되는데,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 반발력을 이용해서 비중 조절을 하는 쪽으로, 지금 기준에서 투매를 하는 것보다는 나는 매매가 원활하다 그러신 경우는 사실 지금까지 가지고 계시면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좀 사실은 덜했을 거예요. 어찌됐건 그 장중에 매매를 좀 원활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러면은 일부 정리해서 변동성 매매 쪽, 또 지금 당장에 수급이 들어오는 쪽, 지금 당장에 추세가 있는 쪽, 그런 쪽을 기준을 잡으셔도 됩니다. 그게 어려우시면 이제 내일장에 한 번 더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솔루션,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공식적으로는 25% 비중입니다. 방산 10%, 신재생에너지 15%. 그것을 줄일지 여부는 하여간에 요번 지수 반발력 나올 때 다시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대 두산 인프라코 같은 경우에도 고점 찍고 신고가 찍고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눌림목이죠. 근데 목요일 금요일 날의 기준에 5MA, 20MA 거래량 거래대금 넘길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추세는 그대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긍정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현대제철도 뭐
충분히 추세 강화 나올 것으로 보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비중을 확대해서 가지 않고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왔던 21일 날 화요일 날의 흐름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고점이 돌파가 되는데 거래가 제한적이면 추세는 더 갈 수 있다 할지라도 일단 차익 실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주력주로 또 혹은 현금 기준에서 변동성 매매 기준으로 잡아가는 설정 범위를 찾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이 포스코 케미칼 2차 전지 쪽의 기준인데 포스코 케미칼은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점 대비해서 10%나 밀려 있어요. 근데 저것도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기고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은 사실상 뭐 저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뭐 분할 매수로 단가는 좀 낮춰 놓으셔야 되는 위치이고 포스코 케미칼은 거의 대부분이 손실이 아닌 수익이실 것으로 설정을 합니다. 손실이시다 하시면 이제 비중 조절에 추가 편입으로 단가 조정만.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손실 기준보다는 수익이신 기준이 더 많을 거예요. 만약에 이제 손실이시면 손실 있으시더라도 그렇게 손실폭이 지금 시장 2,417포인트 감안했을 때 그래 버거운 수준은 아니니까 유지하면서 대처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의 흐름이 순환성으로 옮겨져야 된다. 그게 오히려 유리하다. 지금 에코프로도 그렇고요. 에코프로 BM도 사실은 수급이 굉장히 좀 꼬여 있어요. 사실은. 예? 윗방향의 매수 강도가 들어와서 그럴 뿐이지. 예. 그래서 LG화학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우선순위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순위는 LNF로 설정한다 했어요. LNF도 오늘 뭐 말 같지도 않게 6%나. 근데 얘는 수급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만큼 꼬여있지는 않죠. 그죠? 오히려 매수 강도가 누적적으로 꽤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가적인 수급이 유입되는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보고 그리고 윗꼬리 부분에 대한 흐름을 목요일과 금요일 날 최대한 감싸 안아 주기를 거래량은 더 터질 수 있어요. 그럼 순환성으로 에코프로 BM의 초강세 부분을 이쪽은 뭐 52주 고가를 못 뚫었거든요. 쭉쭉 뻗어 올라가서 신고가 사상 최대 신고가까지 나와 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 우선순위를 LG와 포스코 케미칼 1로. 다만 이제 기대 요인에 못 미친다면은 얘도 비중 뭐 축소해야죠. 그리고 금양의 경우는 오늘 그 몇 번인가요? 나온 게 오늘 그 종목 검색기를 통해서 세 번인가요? 몇 번이죠? 9시 7분, 9시 15분, 그리고 9시 45분 그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해서 36,800원, 그리고 나서 38,000원, 39,000원, 또 39,400원, 48,000원 그리고 41,700원을 찍었어요. 찍고 미끄러져 내려올 때 VVIP 1시까지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에는 마감 때까지 단 한 종목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VVIP 종목 검색기는 1시 이후에 단 한 종목도 안 났어요. 금양까지 나오고 그게 끝. 금양이 고점 대비해서 미끄러졌기 때문에 편입이 아니라 삭제. 예. 굉장히 간단하죠. 그럼 오늘 3번에 또 4번, 5번, 6번의 신호 그리고 차익 실현 그리고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그렇게 해서 금양을 오늘 이제 3번 녹화를 해드렸는데 9시 8분에 교육, 10시 9분에 교육, 11시 24분에 교육. 뭐 깔끔하지 못했습니다만 또 재편입의 기준점도 설정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내일 한 번 더 들여다보면서 설정의 기준을 잡아갈 수 있다. 금양이 뜬금없이 다른 쪽에서 그러니까 프로그램 쪽의 매도 대비해서 이제 자체적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매수의 기준으로 설정이 됐는데 일단은 수급 논리에 의해서 이제 장중에 변동이 나오는 거는 눈으로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종목이 좋아서 가지고 가겠다 이런 기준의 전략보다는 그때그때 변동성에 맞게 대처하는 게 옳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비중은 예전에 뭐 10%까지 채웠습니다만 5%로 그리고 지금은 2%의 소액 기준의 교육용으로만 대처하실 걸 권해드립니다. 바이오니아의 수급이 뭐 상당하죠. 어제 한번 밀리고
그다음에 주봉 기준에서 도지고 일단은 전략적으로 뭐 펀더멘털적으로 들어가는 건 아닌데 전략적으로 바이오니아를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지금 2%인데 5%로 상향할 수 있을지 단순히 수급 눌림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브는 우리하고 안 맞을 것 같아요. 오늘 좀 이슈가 있어서 변동이 좀 있었던 거고 거래가 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매직 계산기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돼 있고 위메이드나 HLB 기준에서도 일단은 종목 검색기에서 위메이드가 이렇게 간헐적으로 포착이 돼요. 그 흐름에서 거래가 더 터지고 양봉이라면 들여다볼 거고 HLB의 경우는 뭐 이 수급이 뭐라 그랬어요? 공매도 대차 상환 부분이 상당폭 포함되어 있을 거다라고 했죠. 더 들어오면 좋은데 밑에서는 제한적인 흐름에 그리고 오늘은 오히려 매도가 더 상회되는 흐름으로 연출이 됐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고 어떤 부분을요? 변동성에 대해서 이제 다시 밀려 내려온 부분에 우리는 한번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이 되니까 그런 내용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거래가 계속 유지되기를 200만 주 갖고는 전혀 안 되고요. 최소 700만 주 이상은 좀 터져줘야죠. 혹은 최소 500만 주 이상 그렇게 터지고 변동이 나와야 재차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기준에서 굉장히 버거운 흐름이 됐는데 다시금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를 IT를 갖고 있죠. 몇 프로? 30% 하이닉스와 삼성전기, 뭐 삼성전자와 LG전자 어쨌든 주력의 기준에서 15%씩 두 종목 30% 그리고 자동차가 20% 그리고 이제 LG화학을 비롯한 포스코 케미칼 공식적인 부분은 그렇게 해서 15% 10% 25% 전체 기준의 75%가 자동차 IT 2차 전지예요. 75%가 나머지 이제 25%가 좀 아쉽게도 이제 하나솔루션과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이제 별도로 SM 그리고 2차 전지 산하의 기준이지만 뭐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그나마 시장 대비해서 그렇게까지 버거운 건 아니고 현대차 기아, 현대차 LG화학도 화학해봤더니 그렇게까지 버거운 수준은 아니고 그렇다면 문제는 얘네들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2차 전지는 뭐 속단편으로 초대박이 난 거죠. 결론적으로는요. 이쪽에서의 그 손실폭이 포트폴리오 구성상으로는 상쇄가 돼요. 그렇게 하고 오히려 2차 전지가 원체 강했기 때문에 뭐 수익률 보면 대단한 상황이죠. 그래서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지금 당장의 기준에 IT가 시장 대비 그나마 방어돼 있고 2차 전지 변동이 커서 출렁출렁거리지만은 그 부분도 일정 범위 방어돼 있고 또 선반영 인식이 돼 있는 LG화학, 포스코 케미칼 순환성 나오길 기대하는 거고 자동차의 기준은 뭐 저점 대비해서 15%뭐 탱크처럼 아름아름 밀고 올라오고 있죠. 결론은 이제 그 하나솔루션,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전략이 나올 수 있도록 내일도 또 그 다음 날도 잘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동성 매매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비중 조절 또 차익 실현 그리고 손절 범위 좀 완벽하게 좀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낭패 볼 수 있어요. 꼭 염두에 두십시오. 그래서 일단은 강연에 오셔야만 조금 전에 금양처럼 또 월요일에 HLB처럼 또 오늘의 SBB테크 상한가 풀리긴 했습니다만 상한가 찍었죠. 매수 잔량까지 안착이 됐었죠. 그러한 상한가 또 추가적인 이러한 종목군들에 대한 공략 수익 종목 검색기를 배포받아야지 이게 가능하죠. 강연에 오시는 분들만 드립니다. 정회원님들께도 죄송합니다만 강연에 오셔야만 드릴 수 있다. 왜? 지금 금양 같은 종목도 거래대금이 최상위로 올라왔습니다만 금양 같은 경우에도 결론은 우리가 우리 쪽에서만 너무 순매수 기준에 월등하게 들어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게 해서 윤정도 종목은 아까 보신 것처럼 종목에 하나 두 개만 뭐 또 많이 나오면 세 개 일시적으로 세네 개 다 이렇게 하나씩 나와요. 하나 두 개 일시적으로 뭐 바이오냐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고요. 이게 자른 게 아니라 딱 나온 내용만 끊어갖고 온 거잖아요. 그죠?
대신에 이제 그 VIP로 잡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왕창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VIP로 잡게 되면 이렇게 왕창. 그래서 이 부분만 그 잘 사용 방법 아셔도 무난하게 수익 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종목이 이렇게 하나 두 개 나오니까, 그리고 상하가 막 직행하고 하니까 부담이 됩니다. 저로서는 수급에 대한. 그래서 강연에 오시는 분들만 종목 검색해 드리고, 그리고 강연에 오시는 분들만 그 종목을 설정하는 방법, 종목을 어떻게 설정하는 거냐, 그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다른 분들은 윤정두가 종목 설명해 드리면 매매 기준만 잡으면 되죠. 매매 기준은 이렇게 교육 자료가 있으니까 이런 데서 매매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